해가 막 떠오를 무렵 주연은 병실 커튼을 천천히 젖혔다. 창밖에 빛이 따뜻하게 스며들었지만 침대 위의 여인은 그 빛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주름진 손등 위로 얇은 수액줄이 지나갔다. 엄마는 눈을 뜨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사람도 공간도 시간도. 엄마 나왔어. 주연은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익숙한 말투, 익숙한 인사였지만 엄마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다. 어제보다 더 좋아 보이시네요. 간호사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위로인지 알고 있었다. 주연은 손가방을 열어 작은 통을 꺼냈다. 그 안엔 손톱깎이, 핸드크림, 그리고 오래된 머리끈이 있었다.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엄마와 함께 했던 기억이 따라 나왔다. 예전에 이거 쓰셨잖아요. 기억나요? 여기 장미문이 있던 거.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조금 벌렸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엄마. 주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어릴 적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손 그대로였다. 이 병원에 엄마를 처음 데려왔을 때 주연은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했다. 의사의 말은 차가웠다. 퇴행성 치매입니다. 단기 기억부터 사라지고 결국엔 장기 기억도 흐려지겠죠. 엄마가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가는 그 과정을 주연은 매일 지켜봐야 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던 날, 눈을 마주쳐도 낯선 사람을 대하듯 피하던 순간, 그때마다 그녀는 마음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엄마, 오늘은 기억날지도 몰라요. 오늘은 조금만 돌아와줘요. 그녀는 조용히 엄마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익숙한 향, 익숙한 촉감.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 순간 엄마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다. 주연을 바라보는 듯 했다. 정확히 눈을 맞춘 건 아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흐르는 듯한 감정이 스쳤다. 혹시 기억났어요? 주연이 숨죽이며 묻자 엄마는 한참을 바라보다 느릿하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낯설어요. 작은 목소리가 나지막이 흘러나왔다. 그 말에 주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루 중 이런 순간이 있다. 짧게 돌아오는 의식의 조각. 마치 시간의 갈피에서 아주 잠깐 현실로 스며드는 듯한 그 틈. 그걸 위해 주연은 매일 이 병실에 온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인사, 같은 손길. 엄마는 매일 잊고 주연은 매일 되짚는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다시 기억시켜야 하는 하루가 되었다. 주연은 엄마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림책을 꺼냈다. 그림책은 어릴 적 엄마가 자주 읽어주던 동화책이었다. 표지는 해지고 종이는 바스라졌지만 그 안엔 여전히 엄마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듯했다. 옛날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매일 숲을 걸어 엄마를 찾으러 갔죠. 그녀는 조용히 읽어 내려갔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동자에 어렴풋한 물기가 맺히는 걸 주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날 병실을 나서며 주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이름을 잊어도 괜찮아요. 엄마, 내가 매일 다시 알려줄 테니까요. 복도 끝에서 돌아보았을 때 엄마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쩌면 진짜 무언가를 기억하려 애쓰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주연은 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는 걸. 병실 안의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켰을 때 주연은 한 손에 노트와 펜을 들고 들어섰다. 병원 복도에 흐르던 클래식 음악은 여전히 같은 곡을 반복하고 있었고 창가의 화분은 간호사의 손에 새 물을 받았다. 엄마는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아무런 대상도 향하지 않았고 오직 멍하니 비어 있었다. 엄마, 오늘도 시간표 짜봤어요. 주연은 밝게 말했다. 오늘은 옛날 사진 보면서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엔 내가 만든 노래 들려드릴게요. 엄마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어제보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아마도 그냥 습관이었을지 몰랐지만 주연은 그마저도 붙잡고 싶었다. 주연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비닐 커버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안의 사진들은 세월에 눌려 빛이 바랬다. 첫 장에는 흑백 사진 속 젊은 엄마가 있었다.
치맛바람을 살짝 흩날리며 웃고 있는 모습. 주연은 그 사진을 들고 조심스럽게 엄마의 눈앞에 가져다 댔다. 이거 엄마 맞죠? 젊었을 때 이건 마장시장 가던 날. 그날 꽈배기 사줘서 내가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엄마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안개 낀 듯한 고요함이 감쌌다. 내가? 작은 목소리. 그 속에는 확신이 없었다. 응. 엄마가 그랬어요. 주연은 확신 있는 말투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엄마가 내 손 잡고 주연아, 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이야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말없이 그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한 줄기 눈물이 눈꼬리로 흘렀다. 그 눈물을 보며 주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잊었어도 몸은 기억하는 감정이 있다는 걸. 기억이 무너져도 심장은 여전히 반응한다는 걸. 그녀는 사진첩을 덮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며칠 전 밤늦게 작곡한 짧은 자장가였다. 어릴 적 엄마가 자주 불러주던 멜로디를 기억하며 그것을 피아노와 현악기 소리로 재구성한 곡. 녹음기를 틀자 방 안에 잔잔한 선율이 퍼졌다. 엄마의 눈이 아주 살짝 떨렸다. 그러고는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이 노래 들었어 어디서? 맞아요. 엄마가 자주 불러줬어요. 내가 아플 때마다 이 노래 불러주셨잖아요. 엄마의 눈에서 다시금 물기가 맺혔다. 주연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이 순간만 느껴도 돼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즈음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은 조금 더 반응이 좋으시네요. 네, 아주 잠깐이지만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즘 같은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꾸준히 반응하시는 분 드물어요. 따님 덕분이에요. 사랑 많이 받으셔서 그래요. 주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고맙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다. 엄마는 사랑을 많이 줬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연은 매일 그 사랑을 다시 알려주는 중이었다. 매일 같은 말, 같은 노래, 같은 손길. 엄마가 잠시 눈을 감고 졸기 시작했다. 주연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마치 아주 먼 곳을 여행 중인 듯 했다. 엄마의 기억 속 어디쯤에서 자신이 잠깐이라도 스쳐가기를 바랐다. 엄마의 꿈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주연이로 남아있기를 바랐다. 그날 병실을 나서기 전 주연은 엄마의 귀에 다시 한번 속삭였다. 내 이름 주연이에요. 엄마 딸 주연이. 그리고 살며시 손을 놓고 일어났다. 엄마는 자고 있었고 잠든 얼굴은 평온했다. 그 평온함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를 짧고 소중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 사진은 주연이 7살 때 찍힌 사진이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 사진 속 엄마는 활짝 웃고 있었고 아이의 눈엔 세상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다. 그거.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다. 주연은 놀라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그거 우리 딸이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주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응, 맞아요. 엄마 딸이에요. 기억나요? 엄마는 눈을 찌푸렸다. 얼굴에 일그러짐이 아니라 무언가를 짜내려는 듯한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다. 이름이 주연이요. 제 이름은 주연이에요. 엄마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보는 낯익은 미소였다. 그래 주연이. 내가 어릴 땐 감기만 걸려도 그렇게 울었지. 그 말에 주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맞아요. 엄마가 그때마다 귤 까주면서 감기는 비타민C가 이겨라고 하셨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을 들어 주연의 머리칼을 만졌다. 그 손길은 어딘가 어색했지만 그 안엔 확실히 정이 담겨 있었다. 네가 자랄 때 내가 좀 더 안아줬어야 했는데. 바쁘단 핑계로.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주연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아니에요. 엄마는 늘 옆에 있었어요. 밥 먹을 때, 잠들 때, 시험 망쳐서 울던 날까지. 항상 있었어요. 그 순간이 바로 그 30분이었다. 기억이 돌아온 시간. 그 짧은 틈에서 엄마는 자신을 기억했고 과거를 떠올렸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넌 나 닮았다.
엄마가 말했다. 입술이 눈매가 말할 때 고개 살짝 기울이는 것도. 주연은 코끝이 찡해졌다. 그 짧은 30분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혀질 테니까. 다시 눈을 뜨면 또다시 당신은 누구세요? 가 돌아올 테니까. 엄마 혹시 기억나요? 우리 여행 갔던 거. 바닷가에서 머리카락 날리던 날. 엄마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 내가 모래에 글씨 썼지 엄마 사랑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연은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이토록 또렷한 기억. 그 단 하나의 문장에 담긴 시간들. 모래 위에 썼던 그 말을 엄마는 아직 잊지 않았다. 엄마 나 매일 와요. 매일 엄마랑 얘기하고 노래도 틀고 사진도 보여줘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난 계속 말할 거예요. 엄마가 잊어도 난 잊지 않으니까.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다. 어느새 병실 시계는 11시 30분. 정확히 30분이 지났고 엄마의 눈빛이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주연아? 응 엄마. 지금 몇 시지? 곧 점심시간이에요. 엄마는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손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다시 낯선 얼굴을 대하는 표정이 되었다. 실례지만 혹시 가족분이세요? 주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시 미소를 지었다. 네, 저는 가족이에요. 매일 찾아오는 엄마의 딸이에요. 그렇게 그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준비를 했다. 30분의 기적은 끝났지만 내일 또 올지도 모른다.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했다. 아침 8시 20분. 주연은 커피를 반쯤 마신 컵을 들고 병원 복도 끝을 서둘러 걸었다. 전날 밤에는 잠을 설쳤다. 30분의 기적이 너무 선명해서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하자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익숙한 간호사 목소리, 그러나 그 뒤엔 낯선 당황이 섞여 있었다. 말도 안 돼 어디로 나가신 거지? 주연은 문을 열고 들어가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환자분이 어머님이 사라지셨어요. 아침 회진 전에 확인했는데 침대에 아무도 안 계셨어요. 침대는 덮인 이불만 남기고 텅 비어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복도 CCTV 확인 결과 새벽 6시 42분. 엄마는 병원 복도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슬리퍼를 끌고 목에 가운을 걸친 채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병원은 즉시 주변 CCTV와 동선 확인에 나섰다. 병원 근처 공원 정문 지하주차장 그리고 정류장 앞 가로수길까지. 주연은 눈이 충혈된 채 병원 경비원들과 함께 동영상을 반복 확인했다. 여기요. 여기 봐주세요. 정문 앞 카메라에서 엄마가 비틀거리며 정류장으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표정은 무표정. 어디론가 확고한 목적지가 있는 듯한 발걸음이었다. 10분 후 병원에서 700m 떨어진 어린이 공원 입구. 엄마는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햇빛을 받으며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 그곳에서 엄마는 주연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엄마. 주연이 달려가 외쳤을 때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주연은 멈칫했다. 그 순간 희망이 다시 무너졌다. 전날의 30분은 또다시 사라진 것이었다. 엄마는 주연의 팔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저리 가세요.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랬어요. 그리고 주연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주연은 침착하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려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계시면 다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엄마는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주연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주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주연이에요. 기억나요? 엄마는 이내 다시 눈을 감았다. 햇살 아래에서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렸다. 잠깐의 인지, 그러나 곧 스르르 멀어지는 정신. 병원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엄마를 일으켰고 엄마는 저항 없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돌아가는 길.
주연은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걸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엄마가 길을 잃지 않도록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날 이후 병실 문에는 작은 경보 장치가 달렸다. 그리고 주연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그 문을 열어 엄마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주연은 조용히 케이크 상자를 들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오늘은 엄마의 생일이었다. 예전 같으면 동생과 함께 집에 모여 삼겹살에 미역국을 먹고 가족 사진을 찍으며 웃었을 날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병실 안 침대에 앉은 엄마에게 작은 촛불 하나 켜는 것으로 대신해야 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엄마는 멍한 눈으로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주연은 병상 옆 탁자 위에 케이크를 올렸다. 작은 생크림 케이크, 그리고 숫자 71이 적힌 초. 라이터 불을 붙이며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오늘 생일이에요. 어릴 땐 엄마 생일이면 꼭 흰 봉투에 손편지 넣어드렸잖아요. 기억나요?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하지만 눈빛엔 여전히 낯선만 가득했다. 죄송한데 제가 그런 걸 받았다고요? 주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응. 내가 그랬어. 하얀 종이에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썼었지. 엄마는 조용히 손을 뻗어 케이크 위에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거 먹는 건가요? 응, 생일 케이크. 엄마 좋아하던 생크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연은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우리 불 끌까? 생일 노래도 부르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며 주연은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은 마치 이 순간만큼은 괜찮다는 암시 같았다. 엄마는 촛불을 바라보다가 이거 불 끄는 거죠? 하고 물었다. 주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촛불 앞에 입을 모았다. 작은 바람에 초가 꺼지며 연기가 공중으로 피어올랐다. 잘 끄셨네요. 소원도 빌었어요. 엄마는 대답 대신 연기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중얼거리듯 말했다. 소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날 기억하던 시절로. 그 말에 주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엄마는 기억을 잃었지만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무언가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이 주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다. 그 시절엔 내가 엄마였던 것 같아요. 누굴 돌보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요즘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주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손을 감싸쥐었다. 지금도 엄마예요. 날 낳아줬고 키워줬고 지금도 나 여기 오면 제일 먼저 웃어주는 사람.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손을 주연의 뺨에 올렸다. 조심스럽고 낯선 손길. 하지만 그 안엔 감정이 있었다. 너무 오래된 기억 같아서 손에 안 잡혀요. 근데 이상하게 내 목소리는 익숙해요. 주연은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삼켰다. 그거면 충분해요. 목소리라도 기억해줘서. 엄마는 다시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저거 언제 다 먹지? 내일 또 와서 같이 먹자. 남겨도 괜찮아.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날 병실 안에서 엄마는 오랜만에 딸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한참을 딸과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말은 적었지만 그 침묵조차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주연은 매해 엄마 생일마다 같은 케이크와 초 그리고 같은 노래를 불렀다. 엄마가 기억하지 못하는 생일이지만 딸은 잊지 않기로 했다. 엄마 대신 딸이 모두 기억하기로. 주연은 집 창고 깊숙한 박스를 꺼냈다. 무언가 찾기 위해서였다. 오래전부터 꺼내야지 하면서도 차마 꺼내지 못했던 것들. 엄마의 손때가 묻은 낡은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예전 가족 사진들, 오래된 통장, 유치원 졸업장, 그리고 노란 봉투가 있었다. 그 노란 봉투엔 주연이가 엄마에게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손편지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엄마 생일에 써준 손편지.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요.
엄마는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에요. 짧고 귀엽지만 어린 마음의 전부가 담긴 문장이었다. 주연은 그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투명한 필름에 넣어 조심히 가방 안에 넣었다. 그날 오후 병실. 엄마는 커튼 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는 오후 4시. 조용한 순간이었다. 주연은 조심히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말없이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 엄마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는 처음엔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봉투를 열기 시작했다. 손편지를 꺼낸 엄마는 자세를 바르게 앉고 흐릿한 시선으로 글자를 읽어나갔다. 그리고 중간쯤에서 갑자기 말을 멈췄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엄마는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다. 이 글씨, 이건 주연이? 주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기억나요? 엄마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이 손편지를 얼마나 아꼈는지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고 가끔 꺼내서 봤었는데 근데 그 기억이 사라졌었어요. 엄마는 편지를 가슴에 껴안았다. 어린 주연이 쓴 낡은 종이를 보물처럼 꼭 쥐었다. 이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었지. 이 글씨체, 내가 좋아하던 그 아이의 손글씨였어. 주연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흘리는 눈물을 닦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흐르게 놔뒀다. 그 순간 주연은 다시금 희망을 품었다. 그날 밤 병실에 다녀온 후 주연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엄마는 오늘 편지를 읽고 울었다. 잠시였지만 분명히 나를 기억했다. 엄마가 편지를 쥐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이 편지를 기억해준다면 언젠가는 나도 기억해주겠지. 그 다음날 아침 주연이 병실을 열었을 땐 엄마는 평소처럼 낯선 눈으로 주연을 맞았다. 누구세요? 편지의 기적은 그 하루로 끝났다. 그러나 그 하루는 주연에게 너무도 충분한 기적이었다. 병실 벽에는 주연이 직접 만든 색지로 된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었다. 701호 정인숙 어머니의 방. 그 아래 손글씨로 적힌 작은 문구가 있었다. 딸의 이름은 주연입니다. 매일 찾아오는 긴 머리 여자예요. 그 문구는 이제 매일 아침 주연이 병실 문을 열 때마다 엄마가 다시 읽을 수 있도록 붙여놓은 작은 달이었다. 하루는 병원 복도 끝 창가 근처에서 간호사가 주연을 불렀다. 오늘 아침 어머님이 표지판을 한참 바라보셨대요. 주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끔은 저 문구를 읽고 제 얼굴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금방 잊으시긴 하지만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혹시 이름표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어머님 가슴에 닿는 식으로요. 보는 횟수가 많아지면 기억이 덜 흐려질 수도 있으니까요. 주연은 그날 밤 작은 바느질 상자를 꺼내 1000조각을 오려 이름표를 만들기 시작했다. 정인숙 71세. 딸 주연 있음. 검은 실로 조심스레 글씨를 수놓고 옷핀으로 채울 수 있게 뒷면도 마감했다. 이름표는 작고 소박했지만 주연에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엄마를 되찾는 실마리처럼 느껴졌다. 그 다음 날 주연은 엄마의 가디건에 조심스럽게 이름표를 달았다. 엄마, 이거는 정인숙 씨 이름표예요. 딸 이름도 같이 적혀 있어요. 엄마는 멀뚱히 이름표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누가 만든 거야? 제가요. 주연이. 엄마 딸이에요. 엄마는 한참을 이름표를 바라보더니 주연이 그 이름 참 익숙하네. 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주연은 목이 메었다. 엄마, 그 이름 계속 기억해줘요. 매일매일. 엄마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이름표를 만졌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그 이름을 중얼거리듯 되뇌었다. 주연. 내가 알던 아이? 며칠 후 병실에 방문한 사회복지사는 주연에게 작은 조언을 남겼다. 환자분의 기억이 오락가락해도 반복된 시각 자극은 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이름표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하루에 2~3번 정도는 제 이름을 입에 올리세요. 가끔은 딸이라는 단어도요.
기억의 고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마다 주연의 가슴은 벅차오르곤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또다시 모든 것이 리셋된 듯 엄마는 이름표를 떼어내려 하고 있었다. 이거 누가 달아놓은 거예요? 내 옷에 왜 이런 게 있어요? 주연은 조심히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건 엄마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는 딸 이름이죠. 엄마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이름표를 내려다보며 이름을 소리내 읽기 시작했다. 정인수, 주연. 그 목소리는 더듬거렸지만 이름이 입을 통해 나올 때 마치 주연은 엄마 품에 다시 안기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주연은 이렇게 적었다. 엄마는 오늘도 나를 잊었다. 하지만 이름을 기억해줬다. 그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괜찮았다. 이제 점점 더 짧아지는 기억의 시간 속에서 주연은 단 하나, 자신의 존재만이라도 끝까지 각인시키고 싶었다. 그게 엄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놓지 않을 유일한 끈이 될 테니까. 비가 내리는 아침이었다. 유난히 공기가 눅눅했고 병원 복도에는 간헐적으로 빗방울 소리와 발소리만 울렸다. 주연은 우산을 접고 병실 문을 열었다. 엄마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침묵이 감돌았다. 오늘따라 유독 말이 없고 표정도 굳어 있었다. 주연은 천천히 다가가 엄마 손을 감쌌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감촉이었다. 엄마 저예요. 주연이 익숙한 말이었다. 이 말을 반복한 게 몇백 번은 됐을 것이다. 엄마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눈동자만 창밖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주연은 가방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다. 그녀가 준비한 기억 노트였다. 첫 장엔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 그 다음 장엔 엄마와 아빠의 결혼식, 그리고 그 다음은 주연이 갓난아기일 때 엄마가 안고 있는 사진. 이건 엄마 결혼식 사진이에요. 엄마 진짜 예뻤어요. 아빠가 울면서 반지 끼워준 거 기억나요? 엄마는 반응이 없었다. 그래도 주연은 멈추지 않았다. 이건 제가 돌잔치 했을 때 엄마가 흰색 원피스 입고 저 안고 계시죠? 사진을 넘기며 말할 때마다 엄마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다. 주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제발 단 한 장면이라도 기억해줘요. 그러던 중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엄마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 사진은 주연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엄마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주 조용히 엄마가 입을 열었다. 학교 가는 날. 주연은 숨이 멎는 듯한 기분에 당장 눈물을 터뜨릴 뻔했다. 맞아요. 엄마가 그날 저한테 꼭 친구랑 싸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표정이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그 짧은 반응 하나에 주연은 앨범을 덮고 엄마 손을 꼭 쥐었다. 엄마,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하루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엄마는 미동 없이 누워 있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다. 주연은 그것이 환각인지 진짜인지를 따지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느낌이었다. 그날 밤, 주연은 병실을 나서며 간호사에게 말했다. 오늘 엄마가 제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을 기억하셨어요. 짧았지만 확실했어요. 간호사는 조심스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런 순간이 오래 기억되면 좋겠네요. 그것들이 결국 환자에게 남는 마지막 기억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주연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름표도 떼버렸고 기억 노트도 이불 밑에 숨겨져 있었다. 이상한 게 자꾸 들이밀려요. 저 사람은 누군데 자꾸 날 따라다녀요. 간호사의 제지로 엄마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지만 주연은 복도 끝 의자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희미하게 열렸던 기억의 문은 또다시 닫혀버린 듯 했다. 그 하루가 기적이었다는 걸 다시 실감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주연은 그 하루를 놓치지 않았다. 그날 엄마가 자신을 기억했던 17초를 그녀는 일생 동안 간직할 것이다. 주연은 병원 가는 길에 작은 갈색 병을 들고 있었다.
그 병은 엄마가 평생 즐겨 썼던 향수였다. 병은 많이 달아 있었고 뚜껑에는 오래된 향이 스며들어 있었다. 엄마는 향기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음식 냄새, 계절 냄새, 사람 냄새. 기억은 잊어도 향기는 오래 남는 법이다. 병실에 들어서자 엄마는 여전히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익숙한 자세, 익숙한 침묵. 주연은 말없이 다가가 천천히 향수를 엄마 손등에 톡 떨어뜨렸다. 공기 중에 스며든 익숙한 향. 엄마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연을 바라봤다. 이 냄새 어디서 맡아봤는데. 주연은 조심스럽게 웃었다. 엄마, 이 향수 기억나요? 결혼식 날에도 뿌리셨잖아요. 그날 하얀 드레스 입고 아빠랑 사진 찍으셨던 거요. 엄마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손등을 코 가까이 가져가 향을 다시 맡았다. 좋은 냄새네. 기분이 편하네. 그날 주연은 엄마를 위해 작은 향기 노트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엄마가 평생 좋아했던 향들. 라벤더, 장미, 감귤, 바닐라, 갓 지은 밤 냄새. 다음 날부터 주연은 매일 향 하나씩 가져갔다. 병실엔 작지만 선명한 향기가 깃들기 시작했다. 엄마는 매번 향기를 맡을 때마다 약간의 반응을 보였다. 때로는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때로는 미간이 펴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연이 병실에 들어서자 엄마가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은 어떤 냄새 가져왔어? 순간 주연은 말을 잃었다. 엄마의 그 한마디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처럼 들렸다. 오늘은 라벤더요. 엄마가 겨울마다 옷장에 넣어두던 거 기억나세요? 엄마는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천조각에 묻은 라벤더 향을 코 가까이 가져갔다. 그래, 이 냄새. 겨울 느낌이 나네. 그날 주연은 병실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바람을 살짝 들였다. 엄마는 바람을 느끼며 말했다. 겨울이 왔네. 우리 집은 아직 따뜻하려나. 순간 주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의 우리 집이라는 단어. 지금 병실이 아니라 진짜 집을 말한 것이 분명했다. 주연은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집에는 제가 전기장판 꺼내놨어요. 바닥 뜨끈뜨끈해요. 엄마 좋아하시는 고구마도 쪄놨어요. 엄마는 눈을 감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겠다. 그 집 가고 싶다. 그날 밤 주연은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에 겨울에 듣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다. 그리고 병실을 라벤더 향으로 가득 채운 채 엄마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엄마는 한참을 자듯 눈을 감고 있었고 주연은 조용히 그 옆에서 일기장을 펼쳐 글을 썼다. 엄마가 향기를 기억했다. 집이라는 단어를 말했다. 우리 집, 그 단어 하나에 하루가 살아났다. 짧은 순간 엄마의 기억은 향기 따라 조금씩 되살아났다. 그것이 곧 사라질 기억이라 해도 주연은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향기는 다시 가져오면 되니까.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엄마는 단 하루라도 자신을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 아침 병원 입구에 들어선 주연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전부터 엄마의 말수가 부쩍 줄어들었고 밤마다 간호사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께서 오늘은 하루 종일 누굴 못 알아보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아 오늘은 더욱 무겁게 병실 문을 열었다. 엄마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익숙했던 창밖도, 책상 위 앨범도, 심지어 늘 옆에 있던 주연의 의자도 모두 낯선 물건처럼 보였다. 주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아 인사를 건넸다. 엄마, 저예요. 주연이. 엄마는 눈동자를 굴려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주연. 익숙하지 않은 억양이었다. 그 이름을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었다. 주연은 다시 한번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네, 주연이요. 엄마 딸이에요. 우리 아침마다 이 얘기 하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미안한데 난 잘 모르겠어. 그날 주연은 가방에서 어린 시절 앨범을 꺼냈다. 가족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엄마와 함께 찍은 놀이동산 사진. 모두 엄마의 미소가 선명했다.
하나하나 설명하며 사진을 넘겼지만 엄마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저기 있는 아이는 누구야? 저 여자나야? 주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엄마 앞에서는 언제나 웃기로 다짐했기에. 맞아요, 엄마. 그 예쁜 사람 엄마예요. 그리고 저 꼬마는 저예요. 엄마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사진 속 자신을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저 사람. 참 따뜻해 보이네. 저 사람. 그 말이 뼈아팠다. 엄마는 이제 사진 속 자신도 옆에 앉아있는 딸도 그저 누군가일 뿐이었다. 기억은 점점 이름을 지워가고 있었다. 그날 밤 주연은 혼자 엘리베이터 앞 의자에 앉아 핸드폰 속 메모장을 꺼냈다. 그 안엔 엄마와 나눴던 짧은 대화들이 가득했다. 엄마, 저 기억나세요? 주연 맞죠? 내 딸. 이 노래 엄마가 불러줬어요. 그래, 너 어릴 때 자장가로. 그 문장들을 읽으며 주연은 메모장을 끌어안고 울었다. 병원 복도에선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며칠 후 병실 안에 작은 종이 액자가 생겼다. 거기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주연입니다. 엄마의 딸이에요. 매일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주연은 그 문장을 먼저 보여줬다. 엄마는 반응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그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주연하고 따라 말하기도 했다. 기억은 잊어도 이름은 남을 수 있기를. 이름 하나로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주연은 매일 그 이름을 엄마에게 들려주고 적어주고 눈빛으로 전했다. 어느 날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벅찬 이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엄마, 주연이에요. 딸이에요.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해줘요. 그날 아침 병원 복도는 희미한 햇빛으로 가득했다.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 찬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병실의 공기를 조용히 흔들었다. 주연은 평소처럼 향기를 챙기고 엄마의 간식을 챙겨 병실로 향했다. 기대한 것도 포기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문을 열자 엄마는 창가 쪽 침대에 앉아 있었다. 주연은 잠깐 멈춰섰다.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엄마의 등이 굳게 펴져 있었고 고개는 허공이 아닌 누군가를 찾듯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주연이 다가가자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 그건 확실히 어제와 달랐다. 주연을 마주한 엄마의 눈동자는 무언가를 찾은 사람처럼 선명했고 입가가 아주 작게 떨렸다. 주연이?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름이었다. 그토록 바랐던 단어. 주연은 한 발자국 다가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예요. 주연이요. 엄마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내 딸, 우리 주연이. 그 순간은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주연은 엄마의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 속 무수한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나는 듯 울컥했다. 엄마, 기억나요? 우리가 자주 걷던 강변. 엄마가 자장가 불러주던 밤들.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당연하지. 다 기억나. 조금 전까진 안개 같았는데 지금은 또렷해. 그날은 그렇게 기적처럼 기억이 돌아온 하루였다. 엄마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고 주연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 하나도 빠짐없이 그 대화를 받아 적었다. 밥도 잘 먹었고 예전처럼 잔소리도 했다. 왜 그렇게 마르니? 밥 좀 먹어야지. 그리고 그 코트, 겨울엔 얇아. 주연은 울음을 터뜨릴 뻔하면서도 웃었다. 이 잔소리 너무 그리웠어요. 하지만 기적은 영원히 머물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 엄마는 다시 멍한 눈빛으로 돌아갔다. 주연을 향해 누구세요라고 속삭였다. 그 말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지만 오늘의 하루가 있었기에 주연은 끝까지 웃을 수 있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붉은 노을이 병원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주연은 핸드폰 메모장에 그날 대화를 그대로 적어두었다. 내 딸, 우리 주연이.
조금 전까진 안개 같았는데 지금은 또렷해. 그 몇 문장이 주연에게는 한 계절을 버틸 힘이 되었다. 기억이 언제 또 돌아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주연은 이제 기다릴 줄 안다. 그 하루가 잠깐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그 하루가 있었기에 남은 날들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도. 봄이 왔다. 벚꽃이 피고 병원 복도에도 햇살이 스며들었다. 주연은 오늘도 커다란 가방 하나를 들고 병실 문을 열었다. 그 안엔 꽃무늬 원피스, 핸드크림, 옛날 과자, 그리고 오래된 택배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다. 엄마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멍했고 손가락은 천천히 무릎 위를 쓰다듬고 있었다. 주연은 조용히 다가가 상자를 꺼냈다. 그 상자는 주연이 처음 독립할 때 엄마가 보냈던 첫 번째 택배였다. 내용물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주연은 그 상자를 간직해왔다. 그 종이 위에 적힌 글씨체 하나, 스카치 테이프의 이음새 하나까지도 버릴 수 없었다. 엄마, 이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엄마가 저한테 보내줬던 택배 상자예요. 엄마는 무심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연은 박스를 열었다. 그 안엔 사진 몇 장과 편지 한 장을 넣어두었다. 편지는 자신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 엄마가 손으로 썼던 그 편지였다. 우리 주연,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춥지 않게 입고 사람들 너무 믿지 말고. 가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이 편지 다시 읽어줘. 주연은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엄마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그때 주연의 목소리가 떨릴 듯 낮아지려 할 때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편지, 내가 쓴 거야? 주연은 눈을 떴다. 엄마의 눈엔 흐릿한 물기가 고여 있었다. 응, 엄마가 썼어. 그리고 난 아직도 이 편지 10번 넘게 읽었어.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작고 희미한 미소였지만 분명한 따뜻함이었다. 그랬구나.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마음이 이상하게 편하네. 주연은 손을 내밀어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우리 엄마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날 엄마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주연은 알 수 있었다. 그 손의 온기, 미소의 떨림, 그리고 눈빛 속에 무언가가 분명히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걸.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는다. 이름은 잊혀져도 사랑은 지워지지 않는다. 병실을 나서며 주연은 속삭였다. 엄마, 나도 편지 쓸게요. 다음에 또 읽어드릴게요. 그 말에 엄마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병실 문이 닫힐 때까지 엄마는 박스를 두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마치 그 안에 잊지 말아야 할 무언가가 오롯이 담겨 있는 것처럼.